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다는 한 여인. 내가 미쳤나? 이게 뭐지? 지금 사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한 형태가 아니라 흐릿하게 이런 게 보면 이상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주문에 걸렸답니다. 누구 하나 잘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공수를 내렸어요.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돼. 봤잖아.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점집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동네였습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저희 신령님들 모시고 하는 공간이에요. 점집을 차렸지만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무속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빚에 좀 많이 쪼들려가지고 저 당시에 그래서 투잡을 하고서 맨날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제 돈 벌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동생과 함께 찾아간 점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미정 씨. 저보고 이제 무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동생 아니면 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아들 하나 있는 사람들을 맞아. 아들 하나를 무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계속 너희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언니가 나으니까. 그 무속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답니다. 연예인 출신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누구죠? 누구죠? 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아시겠어요? 저는 시대가 뒤떨어져서 그런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미정 씨가 점을 봤던 박도령은 1990년대에 활동했던 댄스 그룹 출신의 무속인이었습니다. 아니 뭐 연예인 하다가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딸 때문에 이제 두성주발을 다 들었어요. 응? 희귀병이라고 하고 저희 무속인이 봤을 땐 이게 무병인지 신병인지 아유 또 닥치된다. 아이고야 우리 애만 살려주라 이거야. 우리 딸만 살려만 주셔라. 어?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무당이 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박도령. 뭐 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마 이거를 조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신내림 받은 이후에도 중년 여성분들도 다 그거 되게 감동 깊게 봤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러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박도령의 진솔한 모습을 믿고 신내림을 받기로 한 미정 씨.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였을까요? 돈은 처음에 진호기 할 때 600을 드렸어요. 이제 여동생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10월 29일 날 제가 신내림 받았어요. 3천만 원 주고 3만 원? 그러니까 신내림 하려면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자기 3천만 원이래요. 조상을 달래는 진호귀굿 600만 원, 신내림굿 3천만 원, 신당 개업식 할 때 하는 굿값까지 합치면 모두 3,7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거의 4천만 원 아니에요?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미정 씨가 신내림굿을 받았던 경기도의 한 굿당을 찾아갔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림굿을 한다는 이곳. 저 명당 신내림 명당이에요. 보통 얼마나 줘요? 이렇게 내린 비용 금액에 따라서 틀려요.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신고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지. 저 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던데 그 많이 준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준 거지. 엄청난 거지 이거. 굿에 쓰이는 음식과 인건비, 장소 대여비까지 책정하면 보통 신내림굿은 1,000만 원 선이라는 겁니다. 3배네요. 이거 어디?
여기가 제가 예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곳이에요. 3배가량 비싼 미정 씨의 내림굿.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자꾸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요. 씨가 당시 신내림굿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누구신가 어르신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잠깐 내가 양씨네. 예, 할아버지 오셨어? 아유, 네, 잘 오셨네. 잘 오셨어.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고요.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 또 없었어? 할아버지인데 또 없었어? 홀딱 오셨어. 호랑이랑, 호랑이? 무슨 색깔? 그럼 호랑이. 그럼 물동이 타서 봐. 그런데 굿이 마지막으로 향할 때쯤 갑자기 미정 씨가 멈춰섭니다. 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놔두시고 여기서 이거 잡고 싶고 빨리 나온다 봐요. 아, 이건 뭘까요? 무언가 이상한 신내림굿. 다른 무속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지쳤어. 딱 이거 3분 뛰면 못 뛰어요. 일반 사람은 신이 아는 거예요. 맞아. 말씀하세요. 얼마나 뛴 걸까요, 대체? 거의 강제로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저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게. 그럼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눈치 보면서 다시 네. 뛰었다가 막 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물어보잖아, 또 뛰어야 되냐고. 충청도 말로 헛질을 했다. 전라도 말로 헛짓거렸다. 그러니까 헛쓰고 했다. 이제 방송용은 헛쓰고 했다죠. 이제 헛쓰고 한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뭐 그냥 막 줄넘기 하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시간 동안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를 모르잖아요. 바닥이. 그러니까 아, 제가 신이 들려서 저렇게 뛰는구나. 이게 무대의 트릭인 거죠. 아,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닥이 다르군요. 탄성이네 확실히. 네. 금방 들어가잖아요. 보통 마룻바닥과는 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뛸 수 있었던 네, 거군요. 그 뛰면은 뭐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 이제 그때 법사님도 그랬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보긴 했어요. 저 신 내린 거 맞아요? 이렇게. 아니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그게 신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는 무언가 홀려 사리분간을 할 수 없었다는 미정 씨. 박도령의 달콤한 유혹은 또 있었다는데요. 신내림 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신아빠가 너는 뭐 6개월만 있어도 지금까지 빚졌던 거 너 다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라고 했는데 빚을 냈고 빚을 계속 이렇게 낸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동생과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으로 신내림을 받은 미정 씨. 금방 갚을 수 있다는 박도령의 말과는 달리 한 달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분명히 월 3,400을 번다고 했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어? 나보고 4월 1일 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뭐가 숫자리에서 행동인지 안 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건데? 트름한 거 때문에 나보고 숫자리에서 트름한 것 때문에 나보고 개이래요. 우리 집은 나가라고 했죠. 뭐라고요? 이거 8개월은 뭐가 되는 거야? 5개월이면 나 마스터인데요. 5개월 지났는데 뭐가 되는데요? 내가 8개월에 맞아. 결국 6개월 만에 박도령과의 관계를 청산한 미정 씨. 그런데 그녀의 양심 고백은 이제부터랍니다. 아까 여자만 질문 주세요. 아니, 여자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점점 말이에요. 야, 이거 완전 리얼이다. 완전 리얼이야. 완전 리얼이야. 잠깐만, 내가 미운 게 아닌 거죠. 그냥 처음 와서 소원자 보는 것처럼 하라고 해서 얘기한 거죠. 이 말씀 들리는 게 본인인 거예요? 네. 아이고 설마.
무속인 전문 개인 방송에 올린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이 참 이거.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맞지? 네. 네. 야 설마 했는데. 형님이 저 가장하는 거잖아요. 네. 프리는 이미 했고 본인은 대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뭐가 접신이 된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쇼라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이네요. 되게 저것도 삭제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온 거 왜냐면은 저도 이미 뭣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지금 깨닫고 보면 되게 굉장히 동조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 방송 제작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열받아 죽겠거든요. 그냥 진짜 리얼 보여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다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려운 그러니까 거지. 아니 그 중간에 저만 껴서 저만 짜증난 거죠, 솔직히. 일종의 뭐 대본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야. 저게 다 정해져 있어요? 박도령이 점을 볼 때 손님들에게 하는 대사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군요. 암 환자가 조상들을 대접을 못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가족들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그냥 무슨 정말 저런 역할을 맡았을 때 하는 연기 수업 같아요. 그러니까 형 이거 신경 쓰지 마. 박자 마찬가지 마. 박자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발도 잘 찍어 발. 그런데 박도령에게 수업을 받는 이는 미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이나 더 있을까요? 몇 명이에요, 쟤? 3,000명의 친딸을 받겠다고. 의자왕처럼. 아유, 3천이요? 3,000명? 의자왕 들라고? 제가 5번째였고 밑에가 6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3명은 못 보고 자기를 남자로 봐가지고 다 안 좋게 끝났다 이제. 신내림 굿을 해준 무속인은 신아빠가 되고 굿을 받은 무속인은 신딸이 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박도령은 많은 굿들 중에서도 신내림 굿에 집착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까지고 일반 손님들한테 굿을 받아도 800, 900,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신내림은 이렇게 생생 내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수가 크다는 거죠? 그쵸, 액수가 4천. 막 5천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액수가 그렇죠. 큰 거지. 젊은 여자 손님이 올 경우 둘의 하나는 신내림 굿을 권한다는 박도령.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가 운영한다는 점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과거 연예인 시절의 이야기를 대뜸 꺼냅니다. 제가 여의도, 대방도, 송도동 이쪽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내가 방송을 버스를 타면서 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탤런트를 해보겠다고 인기가 나서 방송국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일부러 하는 거죠. 신뢰성을 주려고. 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 연습구치가 여단대로 제자를 했는데 우리 제자들은 유명한 데도 안 나가주세요. 근데 내 제자가 됐어. 나 장난치네. 나 착해. 유난히 자기 자랑이 많은 박도령.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 애동인지를 몰랐어요. 애동이라고 해서 애기 무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5년 이상, 뭐 7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런 게. 근데 이 사람이 2, 3년 된 사람인지를 모르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이라는 거죠, 신참. 절대 말이 안 되지. 야, 좀 4년 전 서울의 유명한 박수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은 박도령. 일반적으로 기본 3년간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제자를 두는 게 무속인 세계에서 관례라고 합니다. 처음에 신내린 게 제가 저는 맞아요. 그 책을 제가 9개월 만에 매번 했어요. 9개월 만에요? 사실상 신 받고 1년 돼갖고 제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말이 안 된다고. 글쎄. 근데 기본이고 기본 의지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6년간 의과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따듯이 솔직히 무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럼요. 어디든 다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요. 풋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에는 내림굿이 딱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내림굿을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은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신딸이 계속 늘어나면 다단계 구조처럼 그 위에 있는 신아빠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딸을 만들기에 정성을 들인다는 박도령. 무슨 의도인 걸까요? 박도령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실업상사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요? 근데 왜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앉아도 될까요? 먼저 신딸들의 존재부터 물어봤는데요. 진짜 궁금한데요. 신딸이 몇 명 되시는데? 지금 3명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신딸이 3명이라. 독립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역대 지금 신딸이 총 몇 명 정도? 2년이 됐던 친구들이 2수 더 있어요, 2. 지금까지도 신딸로 치면 6명인 거네. 아까 8명이라고 해놓고.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내림을 받은 거는 언제였어요? 제가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신아빠도 옆에 있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신아빠 있었고. 혹시 그때 비용은 그럼 혹시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더 높으면 더해요.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무릎 꿇고 울면서 사서가길래 그 친구는 내가 내 신급 중에 3번, 1번은 안 받은 친구고 그 친구 내가 1,000번이 안 받았어요. 그럼 자기 제자들은 3천 받고? 방송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렇게 다 설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재연 프로그램처럼 재연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오, 이렇게 용하시네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설정이 사실상 조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씨가 또 옆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강등이에요. 마지막은 신내림 굿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 신내림인 거잖아요. 그때는 혹시 받았다고 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 다 있었어요. 네.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친구의 친할머니가 그럴 거예요. 네. 사지를 떨면서 와가지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떨면서 내가 내 딸, 내 손주 내가 도와주려고. 조상님이 왔다고 붙었거든요. 조상신. 조상신. 누구가 왔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렇죠. 내게는 우리 할머니 이름이니까 뭐 타고 안 왔어? 뭐 타고 안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유추를 하잖아요. 아 그럼 산에 오면은 뭐를 타고 왔어? 그럼 산에는 호랑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꾸 물어보니까.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청가회가 양씨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냥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박도령의 신내림 굿이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그녀가 굿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죠. 그럼 이 쏟아 부은 돈이 헛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가 몰입을 해가고 맞춰 나가야만 이 부정성이
탈피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가능성이 상당히. 일부러 끼워 맞춘 거군요. 그렇죠. 자기 그렇겠죠. 자신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점집을 찾은 자매.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자매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와야 된다 하면 언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하는 게 낫지 않냐. 둘 다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와야 되고 집안이 뭐 이렇게 해서 하락한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걸린 건데.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멍청하다고 하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저런 죄책감을 좀 빨리 에이. 떨쳐내야 돼요. 아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내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뭐 환불 안 되겠네요? 6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기가 무슨 학원이냐고요. 학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 친구를. 마음을 너무 다쳤어요.